경찰관이 수백억 원을 사기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려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수자 51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해양 관련 기관들을 통합청사로 한 곳에 모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비안전서, 세관이 박람회장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기부천사 박수관 회장과 오길석 대표가 2015 여수 MBC 시민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단체 부문은 광양 사랑나눔 복지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직 경찰관이 위조한 수출 계약서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해외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까지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금속 수출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39살 정모 씨는 위조된 수출 계약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4곳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1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 전남지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가격이 10배나 부풀려졌고 거래업체도 유령 회사였지만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수출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이 대가로 지사장 등 6명은 많게는 개인당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수출 계약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출업자 정 씨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 세관과 세무서 직원 등 6명도 수출입과 세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수출 보증제도에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었고 수출입 관련 관공서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은 정 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무역보험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겼고 한 검찰 수사관도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수출업자 정 씨와 무역보험공사 직원 5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95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수출 보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주인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업소를 운영한 42살 박모 여인이 사건 당일 숨진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여종업원이 숨진 것으로 보고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CCTV와 장부 등 주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종업원 2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수시청 공무원과 경찰 등이 포함된 해당 업소 성매수자 51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해양수산청과 해경안전서, 세관을 한 곳에 모은 해양 관련 기관 통합청사를 박람회장에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시의회 주최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로 분산된 이들 해양 관련 기관을 신북항 준공 시기인 2020년에 맞춰 통합청사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말 통합청사 건립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광주에 온 안철수 의원은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이는 게 시대적 과제이자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호남 차별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나흘 만에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을 관철 못 시킨 것을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내년 총선 승리와 이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지만 새정치연합의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탈당했다며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악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잘라냅니다. 그러면 집권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안 의원은 지금 시대 과제는 격차의 해소에 있고 각종 사회 격차 중에서도 호남 차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보다 지금 필요한 건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과의 싸움이어야 한다며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상정하라고 지금 국회의장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권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철학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 시도도 꿈도 못 꾸는 일들입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권 분열 책임론에 대해선 탈당 이후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범야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에서 벗어나 강한 안철수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5 여수 MBC 시민상 개인 부문에 주식회사 TC테크 박수관 대표이사와 금실농원 오길석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박수관 대표이사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술비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했고 오길석 대표는 20여 년 동안 각종 숲 가꾸기 사업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기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체 부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50억 원의 기부금 모집 활동을 벌여 지역 취약계층 2만 2천 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광양 사랑나눔 복지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수 MBC 시민상 기부천사들은 해마다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아낌없이 내주는가 하면 10년 넘게 키운 묘목을 마을 가꾸기 사업에 기증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목포와 부산 쪽에서 선박 부품 제작과 신발 공장 운영으로 성공 신화를 이루는 박수관 회장. 여수의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난 박 씨가 기부천사로 나선 것은 지난 1990년 초.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가난을 생각해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25년 가까이 여수 지역에 낸 기부금만 200억 원에 이릅니다. 장학금 기증이나 의료봉사 등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의료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장학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회 공헌 사업은 앞으로 장학 재단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광양에서 농원을 운영하며 묘목 재배에 나서고 있는 오길석 사장. 오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이 재배한 나무 일부를 광양 서천병 공원 조성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해마다 서천공원에 1000여 그루씩 기증하기 시작한 나무만 이제 20종류에 7000여 그루에 이릅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던 서천변은 오 사장이 기증한 나무로 아름다운 테마 공원으로 깔끔하게 단장됐습니다. 오 사장은 서천공원 외에 마동공원을 비롯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기증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내 나무 자식들을 도로변에 심으면은 그 꽃이 피고 보면 여러 시민들이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추운 연말 따스함을 전달하는 우리 주변의 기부 천사들. 오늘도 나눔과 봉사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바다숲과 바다 생태계, 다양한 해양 생물의 가치를 짚어본 여수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바다숲 생명의 터전이 광주 전남기자협회 2015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여수, 광주, 목포 MBC 보도국이 공동으로 방송한 세월호 1주기 합동보도도 광주 전남기자협회 2015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보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포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시의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다른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연간 245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전국 30위권의 버스 업체지만 매년 50억 원가량 적자입니다. 회사는 적자지만 대표이사의 연봉은 2억 2천만 원에 달하고 관리 직원의 수는 다른 지역의 2배, 임금도 더 많습니다. 예. 자구치를 회사가 우선 자구치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천연가스 충전소와 정비업체, 차고지 등 수익 자산은 회사가 아닌 대표와 일가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의 경우 목포시는 여수, 순천시보다 사용료를 2배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목포시는 적자 보전금 외에 별도의 재정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 합리화 방안이 아니라 목포시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목포시의 요구 사항을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했어요. 반면 버스기사들의 임금은 평균 240만 원으로 전남 다른 시군에 비해 낮고 16시간에서 18시간에 달하는 격일제 근무로 피로도는 높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버스기사를 구하지 못해 현재 정원보다 5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재 근무자 가운데 71명은 정년 퇴직한 뒤 촉탁직으로 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외형상 2개 업체로 운영되는 목포버스 회사지만 실제 소유자는 1명. 사실상 준공영체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후보지로 강진군 다산수련원 일원이 선정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후보지 평가위원회는 오늘까지 강진과 목포 등 16개 시군 21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결과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고 오는 2018년 3월쯤 착공해 2020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들은 강진이 지역 낙후도와 지리적 접근성 등의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거문도의 해수면이 지난 30년 동안 15cm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거문도는 지난 1985년 이후 30년 동안 해수면이 15.8cm 상승해 포항과 제주에 이어 국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여수의 경우 46년 동안 7.9cm가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상승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반 침하와 연안 개발, 수온 상승 차이에 따른 것으로 조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문화방송 임직원 1동 200만 원, 여수교육지원청 직원 1동 76만 5천 원, 여수시 쌍봉동 한화케미칼 사택 부녀회 1동 40만 원, 둔덕동 4통 석교마을 주민 36만 원, 여수 신월초등학교 교직원 1동 35만 원, 여수 안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1동 17만 8천 원, 여수시 화양면 2천마을 주민 20만 원, 동문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정갑 18만 원, 문수동 순천 갈대장어 여수점 10만 원, 여천동 통장협의회 10만 원, 율촌면 연화마을 주민 7만 원, 고흥군 동일면 봉남마을 주민 26만 3천 원, 기관사회단체협의회 10만 원, 봉래면 내초마을 주민 11만 원, 교동마을 주민 10만 8천 원, 나로도 우체국 직원 1동 10만 4천 540원, 순천시 삼산봉사대 대표 정세용 외 26명 30만 원, 나간면 선해마을 주민 13만 원, 용릉마을 주민 12만 1,500원, 노암마을 주민 12만 원, 해룡면 신기마을 주민 13만 원, 향동 옥천 여자경로당 회원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